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 권리 찾기를 위한 소비자 모임입니다. 2023년 자동차 보험이 개편되어 경증상해라고 부르는 상해인 12등급에서 14등급에 해당되는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보상 방식이 변경되었는데요. 일부 보험사 담당자들의 거짓말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본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변경으로 치료기간과 치료비 및 합의금 산정에 있어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런 변화를 틈타 일부 보험사 담당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적게 하기 위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상반과실인 경증상해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4주까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정확한 진실은 우선 4주까지 치료를 보증하고 나서 이후에도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다입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환자가 병원에 수납하고 나서 해당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피해자인 환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습니다. 일부 보험사가 자주 하는 두 번째 거짓말은 상반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 과실 비율만큼 내 보험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오래 치료를 받으면 손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후방추돌 같은 100% 과실 사고는 당연히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액을 보증하게 되고 상반과실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운전자 등의 경우는 약자 보호의 원칙에 따라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액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 대 차량의 사고에서도 과실 비율에 따라 양측 보험사가 비용을 나누어 지불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개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에 상계하고 있었으므로 새롭게 바뀐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가끔 보험사에서 안내할 때 운전자가 아닌 차량 탑승객은 보장이 줄어들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또한 명백한 거짓으로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경우에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전액 상대방 보험에서 보증하는 것처럼 운전자와 배우자의 직계 가족인 아닌 차량 탑승자의 경우도 보험에서 전액 보증합니다. 이는 택시 탑승자 또는 버스 탑승자도 마찬가지여서 택시 또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차량들 간의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탑승자는 전액 보험으로 치료를 보증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상반과실 교통사고에서 경증상해를 입고 치료받은 환자가 치료를 오래 받으면 과실 비율만큼 보험료가 할증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극히 일부분의 경우에만 맞는 말이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반과실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더 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본인의 과실 비율이 더 커서 내 보험의 자손과 자상을 일부 이용할 때 이용 건수에 따라 1점만 할증이 되는데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2점 할증이었으므로 오히려 소비자에게는 더 좋아진 것이고 제도가 바뀌기 전에도 서로 대인 접수를 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달라진 점은 크게 없는 것입니다. 할증 부분도 대인 접수를 상대방에게 해주는 순간에 발생하는 것이지 치료 비용과 치료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할증이 더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치료 기간과 횟수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이미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해준 이후에는 본인도 충분히 치료를 받고 치료 기록을 확보해 놓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라서 한도 내에서만 치료 보장이 가능하다고 안내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이용하여 접수하고 치료와 합의를 진행하면 되고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본인의 보험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할증이 전혀 없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는 상대방 운전자가 직접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 배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과실의 교통사고이고 경증상해라고 부르는 상해 등급 12급 정도로 다친 환자의 경우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를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표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환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충분한 범위로 보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일부 보험 담당자들은 조금만 치료를 받아도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나이 과실 90%로 발생한 경증사고에서도 치료비 200만 원 정도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108만 원 정도 한도가 남게 됩니다. 또한 뇌진탕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경증상해가 아니어서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전액을 상대방 보험에서 보장하게 되므로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 의사에게 본인의 증상을 자세히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를 예를 들어서 나열해 보았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시죠?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 교통사고에서는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이 없는 것이고, 나의 과실이 더 큰 경우에는 4주 이상 오래 치료를 받을 경우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의 과실이 더 큰 경우에도 4주 정도까지 부지런히 치료받는 것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앞의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의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내 권리를 찾아서 치료받고 합의금도 적절히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교통사고 경증상해는 4주간의 치료기간 보장 이후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고, 진단서 발급에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차량 탑승객 중 운전자와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은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전액 보험에서 보상받게 된다. 세 번째, 경증상해에서 상방 과실일 경우 120만 원 이상의 치료비부터는 과실 비율만큼 내 보험의 자손과 자상으로 치료하게 되나, 이것은 제도가 바뀌기 전에도 이미 총 손해액에서 과실 상계되고 있던 부분이어서 이름만 바뀐 것이지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니까 담당자의 압박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네 번째, 과실 비율만큼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고 대인 접수해준 것과는 별도로 추가 할증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담당자의 설명은 거짓말이다. 다섯 번째, 이번 보험 개편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이 더 많은 사람이 증상이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3개월 이상 치료받는 경우 등을 제한하고자 만든 조치이므로 내 과실이 높을 때는 사고일로부터 4주 정도 기간 동안 부지런히 치료를 받고 진료 기록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만 4주쯤에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치료비, 합의금 산정 등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없기를 바라며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치료비와 합의금의 관계, 합의금 산정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예를 들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